이제 두 번째 시간이네요. 음, 그래요. 여러분들 이름 한번 불러보고 시작할게요. 장형기, 이성현, 이다연이 잘 지내죠? 안희정, 신정민, 신재균, 송창혁, 손민석. 민석이는 요즘 뭐하고 지내나요? 김채훈, 잘 지내죠? 채훈이? 김기, 요즘 가을인데 무슨 특별하게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김경서, 구민성. 그래요. 다른 학생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름을 불러볼게요. 이제 교정시설과 교정조직, 어디에서 어떤 시스템 속에서 어느 시설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우선 조직이란 뭘까요? 그렇죠. 교정조직이란 뭘까? 조직이란 무엇이고 교정조직이란 뭘까? 시설이란 뭐고 교정시설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적으로 이야기는 조직이란 것은 어떤 기능을, 우리가 또 기능이라고 하면 펑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유기체 전체, 그 조직 전체에서 도움이 되는 일들, 우리가 어떤 것이 기능적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동해 나가는 체계다. 이걸 우리가 조직이라 그러죠. 행정학에서는 조직을 말할 때 행정의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까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한 권한과 책임의 어떤 계층의 문제들도 있죠. 책임의 효율적 분배다. 계층적인 분배이기도 하고, 물론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의 업무 역할들이 또 다르죠. 교정 조직은 말 그대로 교정의 이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들을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놓은 그런 어떤 체계, 이걸 우리가 조직이 교정 조직이라고 해요. 조직에 있어서 에치온이라는 학자는 상하 복종 관계와 관여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눠 볼 때는 이렇게도 나눠요. 강제적 조직, 상하 복종 관계가 분명한 것들이에요. 강제적 조직, 어떤 징병제에 있어서의 군대 조직, 강제적 조직이죠, 그죠? 교도소 대표적인 게. 그리고 이제 어떤 공리적 조직들, 회사나 노동조합 같은. 그리고 이제 규범적 조직, 학교, 정당, 교회 같은 거.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죠. 아무튼 이제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수용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의 부분들을 어떤 틀 속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조직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그리고 어떤 시설 안에서. 당연히 뭐 교도소 왔으니까 자유가 많이 또 당연히 박탈되는 것들. 그게 그 교도소 사회의 성격이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다. 이성 교제의 자유도 안 된다. 통신과 교통권도 많이 박탈 내지는 제한되고. 이게 형벌 집행을 위한 집단 구금 시설의 특성이죠. 어찌 되었건 이러한 조직과 시설은, 특히 시설은, 교정시설은 처우와 연계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교정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둬둔 상태에서 감시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처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 여러분들이 다음에 시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럼
파놉티콘 같은 거. 모든 나는 너희를 다 살펴볼 수 있어. 모든 걸 다 본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파빌리온의 건축 양식들. 파놉티콘에서 척으로 변경되는 오늘날. 자,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갇혀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살아야 되고 뭔가 변호인이나 가족도 만나야 되고 친지도 만나야 되는 어떤 교통권과 방어권도 있어야 되고 삶의 공간으로서의 어떤 채광, 통풍, 운동시설 또는 가능하다면 문화적 설비가 좀 돼서 인간적인 구금들 교도소의 색채부터 어떤 음악부터 잠자리나 조명 이런 걸 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꽤 오래전에 나온 1990년대에 나온 월간 조선의 논문이었어요. 기고한 글이었는데 저도 이걸 많이 인용했었어요. 제목을 한인섭 교수란 분이 서울대 법학과 교수죠. 일본의 교종학자들, 교종 관계자들이 스웨덴을 가서 교도소를 방문했는데 주말에 갔나 봐요. 우리보다 훨씬 소규모의 교도소고 굉장히 복지적인 교도소들이에요. 직원 대 수용자의 비율도 굉장히 비율이 낮다. 이를테면 직원 1명에 수용자 1명 또는 직원 1명에 수용자 1.5명 이내 이 정도의 공간 또는 그런 조직 속에서 생활해요. 주말이 되면 거의 주말 기후를 가거나 그래서 교도소가 텅 비어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주말 동안에는 지역 주민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활용하는 시설로도 쓰나 봐요. 그래서 일본의 학자와 관계자들이 교도소를 보고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랬대요. 아니 그런데 도대체 교도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보시고 온 데가 교도소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법무부에 있을 때 광주교도소에 일 때문에 내려갔어요. 터미널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갔죠. 택시 기사가 물어봐요.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교도소까지 좀 바래다 주세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거리가 좀 꽤 되거든요. 교도소도 무슨 가족이 있나요? 그래서 네네 뭐 적당히 얼버무리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교도소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외곽으로 광주 교도소를 옮긴다고 지금 옮긴 자리로 갔는데 이제 시내 중심권이 돼가고 또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땅값도 그렇고 아파트 시세도 그러잖아요. 그쪽이 좀 낮잖아요. 옮겨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글쎄요. 주말 되면은 저는 결혼식하고 거기 여행사들 결혼하고 항상 길도 막히고 하는데 그런 데는 그냥 웨딩타운 이렇게 해서 뒀으면 참 편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교도소도요. 법원, 검찰, 구치소, 교도소 그리고 또 보호관찰 이렇게 한 대 있으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편할까요? 문제가 있을 때 가족들이 면회 가기도 좋고 원스톱으로 법률 서비스 받기도 좋고 또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으면 주변에 쾌적한 공간을 공원이나 운동시설 주차장 같은 걸 배려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교도소라고 해서 또는 교정시설이라고 해서 전부 외곽으로 보내면 해결이 되나요? 범죄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그 지역도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떠나서도 이 사람들 돌아온다면 또다시 우리 사회로 돌아올 사람들이고 또 교정시설 내에 있으면서도 교정 밖의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빈번한 유기적인 친밀한 그런 관계를 형성해서
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음, 그리고 교도소가 그 지역에 늘 어디를 가든 발전하게 되는 이유는 있어요. 교도소가 가게 되면, 설치하게 되면 도로, 그렇죠? 교통면에서 수도, 전기, 상하수도 모든 것들이 지역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교정시설 부근에서의 범죄의 발생률이 제일 낮을 거예요. 지역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잘 조성한다면은 꼭 다 교회로 가야 되는 거. 그러면 내 가족이나 내 친지나 내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다른 일 때문에도 교정시설을 가야 된다고 했을 때 항상 외곽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음, 그래서 법조 타운화 한다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교정시설은 이제 제일이라고 옥살이 감옥에서 형무소, 교도소 이렇게 변해 왔죠. 그럼 변하면서 교정의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느 교재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정 조직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교정 조직. 교정의 이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을까요? 우선은 법무부 장관의 내부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죄예방정책국, 검찰국, 출입국, 외국인 보호국이죠. 그리고 이제 교정국 이렇게 되어 있는, 교정본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인권국도 있고요. 법무심의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관의 산하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는 교정 조직의 인원이 16,000명이나 되고, 그리고 항상 관리하고 있는 숫자도 55,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 방대한 조직이라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하는 부분이 있고, 교정이 갖고 있는 성격들, 교정의 업무와 관련지에서 지금 법무연수원도 일반 법무연수원의 교정본부, 교정연수부가 있는데 교정공무원은 어떤 교육과 훈련을 동시에 겸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 사격훈련 또는 무술훈련 그리고 수용자들에 대한 또 관리를 위한 개호 업무에 대한 어떤 훈련들이 있죠. 포승, 수갑 뭐 이런 거 개호 장비 같은 걸 다루는 훈련들. 이러한 성격들. 또 교정이 갖고 있는 다양한 교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업무의 성격들. 가둬두고 교화시킨다. 교화시키는 업무에서도 상담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임상심리사, 상담 전문가, 또 의료 파트 모든 부분이 교정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 채용이나 훈련에 있어서의 부분들, 소위 교정의 전문성과 교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제는 A층으로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일단은 교정은 조직이 법무부 장관의 내부 조직으로서 산하기관이자 내부 조직으로서 먼저 교정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57개나 되는 교정시설들을 전국에 있는 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간감독기구인 4개의 지방교정청을 두고 있어요. 서울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그래서 중간감독기구이죠. 각 청 산하에는 57개 교정시설들이 있는 것. 또 교정시설 내에는 큰 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이 있고요. 각 과를 나눠서 소위 보안과, 총무과, 복지과, 사회복지과, 분리심사과, 의료과 등 이렇게 시스템을 나누어져서 그 역할을 수행하죠. 작은 소는 부소장이 없는 소가 있습니다. 없죠.
소장 그리고 바로 과장. 그리고 이제 교정 조직에는 교정 공무원이 아닌 5천여 명의 교정위원들. 그러면은 각 소에는 80명에서 약 12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인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원봉사자인 교정위원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정 조직 큰 틀로. 어느 자료에나 교정학에는 모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교정 조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정 시설. 교정 시설 이야기 전에 우리가 한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교정 시설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과 형벌로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겠죠. 관리자와 피관리자. 그리고 관리되는 그 수용자들과 생각과 일반 국민과의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쨌든 거기도 사람 살이잖아요. 내가 수용자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에서 불안하거나 위험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왕에 형벌로서 자유가 박탈돼서 생활하지만은 출소 후에 생활할 수 있도록 뭔가 재활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지만은 건강 관리가 가능해야 되고 건강 관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어요? 가족과 지인 그리고 내 방어권을 위해서 변호사의 접견 이런 부분들이 찾아오기 쉽고 편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교도관과 또는 수용 시설 안에 있는 그런 동료와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도록 형성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데 덥거나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삶이지 않나요? 수용자가 바라는. 일반 시민들은 어떨까요? 국민들은. 어쩌면 이런지 몰라요. 피해자보다는 저 나쁜 놈들이 피해자가 받는 고통보다는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생각들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오랜 기간 동안에 구금하고 아주 엄정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시간 때우고 편하게 지내면 안 돼요. 속죄 기간을 되도록 뭔가 그런 프로그램이 잘 운영돼야 될 겁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높은 담안에 갇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위 형벌 집행이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되기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되잖아요. 이게 교정시설이죠. 아까 했던 에치온이가 말한 강제 조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형이 집행되는 기간 동안에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뭔가 준비해서 나와야 되고 이걸 어떻게 충족시킬까요? 이게 시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요즘 재밌는 거 하나는 예전하고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교정시설 내에서 어디에 가서 일하고 싶어 했냐면요. 치사장 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배는 안 고프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도 따뜻한 물 쓸 수 있고. 요즘은 교도소 내에 3D 직종 그러는데 가장 가기 싫어하는 거 치사장. 거기 가면
수용자들이 먹을 수 있는 아침밥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걸 정리하고 들어오면 늦은 시간에 방으로 들어올 수 있고, 다 싫어해요. 그래서 치사장에 가면 뭔가 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죠. 가석방에도 동일한 조건이라면 가석방에서 우선적으로 너희들은 나갈 수 있다 한다랄지.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있는 작업 상여금, 은전적으로 주는 돈도 다른 작업장보다는 조금 더 주도록 한다. 요즘 이렇게 많이 바뀐 것들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독방에다 혼자 가둬두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했어요. 거의 독방 그러면 행정벌로서의 징벌의 성격이었는데 요즘은 독방 주세요. 세상이 많이 변했나 봐요. 여러분 세대는 아마 형제가 많은 형제들이 한 방에서 지내는 그런 시대를 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영향도 크다고 생각해요. 내 방에서 나 혼자 간섭받지 않고 내가 형벌로서에 들어와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서 위험성이나 불편함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징벌을 먹더라도 독방에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변해 온 게 교정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러한 교정시설은 그 의미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교정시설의 어떤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하면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시설은 의미가 있으려면 어디와 연계돼야 된다. 항상 현대 교정에 있어서는 처우와 연결되지 않은 시설이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의미가 없다. 시설이 교정시설의 의미가 있으려면 처우와의 연계성을 항상 갖춰야 된다. 교정시설, 우리가 협의로 생각할 때, 아주 좁은 의미로 생각할 때는 뭐겠어요? 자유형이 확정된 자, 소위 징역과 금고를 받은 자죠. 자유형이 확정된 자, 또는 노역장 유죄를 선고받은 자. 노역자는 뭐죠? 그렇죠. 벌금형을 줬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노역으로 환영된 사람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도소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교도소, 교정시설 그렇다면은 자유형이 확정된 자, 노역장 유치를 받은 자. 그래서 주로 수용 대상은 우리가 수형자, 노역자. 그런데 교정시설은 그렇진 않죠. 미결 수용자를 가지고 있는 구치소도 있고요. 교도소 내에서도 미결 수용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사형 확정자. 조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정은 이렇게 좀 그런 걸 다 한데 수용하는 의미를 교정시설이라고 하죠. 현행법의 태도는 어떨까요? 현행법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천우에 관한 법률, 그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교도소라는 명칭을 순화해서 교정시설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교정시설로 사용하는 이유는 중립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겠어요? 교정시설은 교도소만이 아닌 구치소까지 포함한다는. 그래서 현행법의 태도는 광의 교정시설이죠. 수용자, 미결 수용자, 그리고 사형 확정자.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용자에는 또 노역자.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처우하기 위한 물적 개호시설. 물적 개호시설. 높은 담,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문들, 이런 모든 것들, 물적 개호시설과 관리 직원의 결합체로 운영되는 국가시설의 총합체다. 이게 교정시설의 의미죠. 이 부분은 쉬었다가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많은 이야기와 또 관련성들을 살펴보기로 다음 시간 한 시간 내야 되겠어요. 쉬었다 하죠.